네, 안녕하세요. 댕경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철학 마인드 원칙 제 41부 시드머니와 복리 그리고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그룹에서 나온 보고서 중 하나인데요. 40대 나의 경제 현실은 하고 이제 서울에 상주하는 40대의 평균 뭐 소득, 지출, 자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것인데요. 월 소득은 뭐 세후 468만 원, 그리고 총 자산은 4억 1천만 원, 월 지출은 여기서 이제 343만 원을 하고요. 월 흑자액은 이제 126만 원, 그리고 이제 대출은 8천만 원 정도 있고 이제 금융자산은 7천만 원 정도, 뭐 거의 예적금에 들어가 있겠죠. 이 중에 뭐 일부 뭐 2, 3천만 원 정도는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 뭐 평균이기 때문에 어 아마 이제 개인의 이런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를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이제 2020년에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뭐 3월 이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굉장히 오히려 뭐 전문가보다 초보자의 주식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았을 가능성이 높았던 네, 그런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주식 투자 만만치 않죠. 예, 아마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런 상황 이게 원래 정상적인 주식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 1인당 보유 금액을 보면 이제 20세 미만은 1326만 원, 그리고 20대는 1174만 원, 30대는 2849만 원, 40대는 6331만 원, 50대는 1억 724만 원, 60대는 1억 1647만 원, 70대는 1억 7168만 원을 상당의 주식을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다. 네, 그러한 결과치가 나왔네요. 근데 사실 70대 이상도 투자금이 이제 2억이 안 된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50대 이상부터는 이제 노후를 생각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야 이거 내 노후 자금 이거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야 이거 주식 투자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 노후 자금 다 주식 투자해도 돼? 라고 질문을 하면 야 아니야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야. 그 노후 자금을 다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없어. 이러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후 자금이 이거보다는 훨씬 많겠지만 그 노후 자금에서 차지하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도절도 없지만 이제 주식 비중, 예, 제가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자본소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주식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 예,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부분의 소득을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안전하냐? 안전하게 투자하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하게 주식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투자 철학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액별 투자자 비중을 보시면 1,000만 원 미만의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56.3%, 그리고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25.7%,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8.2%, 그리고 이제 1억에서 3억 원 사이가 7%, 그리고 3억에서 10억 원 사이가 2.3%, 그리고 이제 10억에서 이제 100억 원대 운영하시는 분들이 0.45%, 그리고 100억 원 이상, 이제 100억 원 이상을 보통 뭐 슈퍼겜이라고 하죠. 네. 그러한 분들이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비중을 보시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이걸 합하면 얼마죠? 25, 81% 정도. 예, 81%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81% 정도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비중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 금액이 올라가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당연히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물론 그렇다고 뭐 원금 보장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주식 투자는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거야. 이러한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늘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제가 기존 유튜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면 되죠. 그럼 무엇이 안전한 종목인가? 실적이 증가하고 내년에도 증가하고 내후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 주가가 굉장히 싸다. 그러한 종목들을 골고루 보유하면 그게 저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투자가 과연 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그 중에서는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투자한 모든 종목이 100%다 실패할까요? 전 투자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10종목에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7종목은 성공하고 3종목 정도 실패하면서 전체적인 자산이 증가하는 그러한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꼭 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 증시도 당연히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여서 투자를 해야 현금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몰빵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수가 없게도 몰빵 투자한 종목이 실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리를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굳이 그렇게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매년 조정이 오니 그때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로 분산을 해서 가져간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목표가 나오거든요. 저의 투자 목표는 이거예요. 노후 준비 그리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 예, 여기에 제 투자 목표가 뭐 로또, 대박 뭐 이런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목표가 일단 정해져야 그다음 철학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식 투자 돈을 벌고 싶다. 이거는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없다 보면 철학이 부재하게 되고요. 그러면 막 여기저기 이리저리 막 휘둘리게 됩니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자산을 불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의 미래 총 자산은 순자산은 이제 얼마나 될까? 주식 투자를 이제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자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를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의 투자금 그리고 연 목표 수익률 그리고 기간을 딱 정해놓으면 이제 미래에 나의 순자산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투자금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이제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다 보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수익금이 올라가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2030년까지 10년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10년 목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한번 계획을 했으면 10년은 해보자. 뭐 이러한 주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년이 넘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10년은 여러분들 중간에 지치지 말고 중간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이겨내고 내가 10년 꼭 해보자 이러한 마음가짐 이걸 꼭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투자금 1억이다 그래서 연 30%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 운이 좋으면 40%까지 가는 거고요. 운이 나빠도 20%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포트 전략을 짠다는 가정하에 이제 30%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 30%씩 꾸준히 올리면 2031년이 되면 18억이 됩니다. 순자산 18억 10년 뒤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목표로 가는 겁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연간 30% 수익률은 뭐 허무맹랑한 목표가 아니라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 20%를 50년 이상 기록을 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올랐고요. 피터 린치는 연 28% 정도 마젤란 펀드를 10년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최고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운영하시는 펀드 최고 수익률이 연 15% 정도 됩니다. 근데 연 30%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개인 투자자고 기관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고 소액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종목만 살 수 있고 원할 때는 현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어떠한 제약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연 30% 정도까지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도 가능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연 30% 자산 증식이 됐고 올해도 연 30% 자산 증식 충분히 이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연 30% 자산 증식 충분히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소액이 과연 얼마 정도 되냐? 제가 봤을 때는 한 50억 정도 미만은 이제 소액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수익률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대신에 수익금이 커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제 60대부터 자산이 급격하게 복리로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세계 부자 1위 반열에 올랐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게 20%씩 계속 조금씩 증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거를 만들려면 뭐라고 했죠? 투자 원칙을 절대로 잃지 마라. 두 번째, 첫 번째 원칙을 꼭 기억하라. 라고 얘기했던 게 이것을 만들려면 중간에 자산 초기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예, 워렌 버핏은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본인이 직접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커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투자금이 커지면 안 나올 겁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커지게 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초반에는 투자금이 적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통한 적립식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적립식 투자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특정 종목을 뭐 가치와 상관없이 주구장창 계속 산다는 게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요. 계좌에 매달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게 적립식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투자금과 적립식 투자의 중요도가 초반에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중요도는 떨어져요. 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굳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적립식 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중요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만드는 과정은 초반에만 매우 중요하고 갈수록 그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 연 20%, 연 30%를 올릴 수 있는 투자 실력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투자금이 적을 때는 투자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투자 실력을 커버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와 그리고 기간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꼭 뭐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계속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뭐 오버슈팅이 안 일어났으면 굳이 주식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 필요가 없어서 장기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는 것이지 뭐 무작정 막 기도를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선호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한 이 복리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 매매로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면 단기 매매로는 이게 나이키 커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산이. 우리의 목표는 자산을 나이키 커브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가 결국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미국 사람이고 뭐 한국 주식에는 그런 달달한 말이 통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조금 장기 투자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1등은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한국에서 1등 했다고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없죠. 아니 뭐 없다기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 투자 성격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CJ 제일대장이
우리나라에서 1등을 했다고 전 세계에서 1등이 된다는 보장과 미국에서 코카콜라, 맥도날드가 1등을 해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과 무엇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렇더니 우리나라 주식들은 경기 민감형 산업, 사이클형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평생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그러한 사이클 투자, 사이클에 따른 장기 투자, 그리고 그 실적이 증가하는 그 성장 주기에 따른 장기 투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성격이 조금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복리다. 그래서 시드머니와 복리의 누적.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얘기한 절대로 잃지 마라. 그게 이제 복리를 누적시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투자의 핵심이자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금 같은 경우는 초반에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 초반에는. 예. 근데 이제 초반에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 아까 위에서도 평균 투자 금액을 통계치를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예, 솔직히. 그때는 뭐가 중요하냐? 근로소득과 재테크를 병행해야 된다. 반드시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리고 열심히 지출을 통제해서 모으고 이게 이거를 동행해야 돼요. 투자랑. 예,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뭐 투자금이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옵니다. 이제 자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때는 근로소득과 재테크의 중요도가 좀 낮아지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근로소득과 재테크의 중요도가 높고 투자와 동행을 해야 된다. 예, 그걸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재테크라는 말은 사실 돈을 어떻게 하면 근로소득을 잘 모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투자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돈을 뭐 많이 버는 사람들 많죠. 뭐 근로소득이 뭐 억대 연봉인 사람들도 계시겠고,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부자일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모을 수 있는 자산 규모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월급이 뭐 1000만 원인 사람보다 매달 모을 수 있는 저축액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적게 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많이 벌 생각만 하면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10,000원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를 입히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몇십 년 뭐 사업을 통해 잘 나가던 사람도 조금 어려워지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사업을 잘 나가고 겉으로 볼 때는 뭐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다니고 근사한 옷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사업이 조금 어려졌다고 저렇게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벌 생각만 하고 어떻게 지출을 통제하고 뭐 이런 분리 생각을 못했던 거죠. 물론 당연히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근데 다 꼭 그게 100% 수학 공식처럼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더 통제하고 허리띠를 딱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특히 월급쟁이인 경우에는 내 스스로 연봉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뭐 투잡, 쓰리잡을 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잘 나간다고 과연 부자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이가 젊다면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많잖아요. 워렌 버핏도 그렇고 그룹 회장님들 보세요. 네, 많은 부가 뭐 전 세계 뭐 어떤 부자 물론 뭐 최근에는 뭐 페이스북에 뭐 저커버거든 나이가 이제 낮은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많은 부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많다. 그걸 감안하여서 나도 저 사람의 재산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겪어온 그러한 노력들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여유 있는 여유로운 좀 마음을 갖자.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근데 제 경험도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젊은 분들은 취업을 할 때까지 근로소득이 없잖아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학비나 이런 데 쓰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기는 처음에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하기 전 대략 3년에서 5년이다. 그 안에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이 시기가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뭐 부동산이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러한 회의감 이런 것들은 이제 소비로 풀려고 하는 뭐 욜로라고도 하는데, 뭐 욜로가 좋냐 나쁘냐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건 가치관의 차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죠. 예. 아무튼 거기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모인 돈도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가 생기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돈을 집중해서 모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 사회 초년 보통 이제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이 사이가 골든 타임이다.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골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투자금,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뭐 내 연봉은 얼마고 뭐 저 사람 연봉은 얼마고 그런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솔루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인 솔루션도 없어요. 자기만의 타이트한 저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 공부를 병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주식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가지고 이걸 내가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 수익률을 떠나서 몇 주라도 사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공부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뭔가 뭐 소비로 풀고 싶은 그런 욕망을 유보하는 자제력이 필요하고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뭐 끈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해냈을 경우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서 미래를 경제적으로 시나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뭐 말인데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부자, 일 안 하면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 때 서민, 일해도 재산이 와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줄어들 때 빈곤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아마도 이걸 거예요.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은 이제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내가 자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코인이든 어떤 내가 올라가는 자산을 보유했을 경우에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자산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인지 공부하는 거는 또 따로 필요하겠죠. 그 공부도 사실은 노동입니다. 노동. 근데 여기서의 일은 그 노동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일은 근로소득이며, 보통의 근로소득은 이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또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뭐 투자 공부 같은 건 하고 싶은 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잡겠죠. 그래서 그게 되려면 기간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10억이면 연간 20%나 30%를 달성하면 투자 소득만 연간 2억 3억이에요. 그쵸? 예. 1억을 투자했을 때는 연간 연봉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과 맞벌이가 1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투자금이 늘어나서 10억이 되면 이제는 맞벌이가 필요 없이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시드머니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시드머니를 완성하려면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중요했던 근로소득과 재테크의 영향은 제한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연 수익률 연 20% 30연 20% 30%가 뭐 대박을 노리는 투자는 아니잖아요. 예. 하루에 1%를 수익을 올리는 게 목표인 단기 매매 투자자들도 있죠. 근데 하루에 1% 수익을 올리면 연간 700% 수익률이 넘어갑니다. 이런 게 저는 로또라고 생각을 하죠. 예. 근데 그러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간 20% 30%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투자 노동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목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노동력이 무엇이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 종목 성장률과 밸류에이션을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무엇이 더 나은지 월드컵을 하듯이 비교를 해보고 무엇이 더 나은지를 계속 선택을 해보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나을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나을까? 아,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더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이게 더 매력적이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인 걸 먼저 사서 이게 주가가 오르면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좋은 종목 이거를 한번 더 사볼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투자 기간은 누구한테나 주어져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또 누구나 못하는 게 보유, 주식을 보유하는 거죠. 그럼 왜 주식 보유를 못할까요?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는 저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도 시간을 익히면 투자금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조급함을 시장에 투영하지 마라. 내가 급하다.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한 본인의 상황을 주식시장에 투영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그거를 감안해주지 않는다. 라는 거. 그리고 매수도 중요하지만 보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좋아 보이는 종목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이었습니까? 알고 있는 종목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대박 종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좋은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래 보유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고 기업의 적정 주가는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바뀌겠죠. 적정 주가를 항상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뭐 아는 게 있어야 보유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 부족한 자본금은 노동소득과 정식 투자 그리고 재테크, 지출 통제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초반에는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도 하고 주식을 조금 소유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부족한 자본금을 대박 수익률로 메꾸려고 하죠. 그게 되면 너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게. 예. 물론 뭐 로또를 맞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로또 성공하는 법을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금이 적으면 얘기 드렸죠. 그래서 뭐 자본금이 커지고 수익률이 나중에 이제 평가이 늘어나도 꾸준히 한 연 20에서 30% 밴드 안에서 목표로 가지고 계속 평생 투자를 이제 자본주의에 사는 동안 정진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경제적으로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